오늘 또 선수 하나가 부상동동에 들어가서 선수 하나 지금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답니다. 그래서 영상 촬영을 하니까 가끔 심심하거나 졸리시는 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 뒤에 카메라를 좀 보세요. 그러면 수업 듣는 애가 잠이 확 깨겠죠. 그죠? 니들만 잠 깨는 게 아니고 수업 듣는 애도 잠이 확 깰 겁니다. 그럼. 자, 13번과 14번 합니다. 13번입니다. 요거 순서 문제였는데요. 사실은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던 건 맞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문장에 undeniable까지가 한 문장이잖아요. 내용으로 밑줄 긋습니다. Email inbox environment. Email inbox environment. 글 전체의 핵심 소재입니다. 이 글은 이메일 환경에 관련된 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메일 인박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has changed, 변해왔다. 그 다음 that much is undeniable,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그 많은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었다. 변했다라는 건 어쩔 수 없다죠. 다시 한번, 이메일 환경은 변하며 이메일 환경은 많이 변했고 부인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뜻이죠. But, 그러나 people are amazingly adaptable. 자, 밑줄 긋습니다. Amazingly adaptable. 변했어. 그런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적응했대. 머릿속에 잡아둬야 되는 개념이 뭡니까? 이메일 환경 변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적응했다.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 적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just as 세모 치세요. just as 세모 치시고 just as가 데리고 다니는 문장이 밑에 있는 word까지고요. 그 다음에 day에서부터 practice까지가 추절이 되겠습니다. 자, 한 번만 더요. 이거라고요. 자, just as가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문장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부사절이에요. 한 번 더. just as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주절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해석이? 앞에 거 하는 것처럼 뒤에 거 한다. 앞에 거와 마찬가지로 뒤에 거 한다. 앞에 나와 있는 문장과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성격이 같은 거예요. 그죠? 비유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은 성격이 똑같은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처럼 이렇게 한다. 개미처럼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것처럼. 계속합니다. Just as they have adapted to change everywhere else in the world. 자, 밑줄 긋습니다. Adapted to change. 그들이 집중했던 것처럼, 아니죠. 변화에 적응했던 것처럼, adapt to change. 그들이 변화에 적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곳에서 they will adapt to change in mail practice. 밑줄 긋습니다. will adapt to change. 밑줄 긋으세요.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적응력이죠. 글 전체는 이메일 인박스 엔바이러먼트에 관련된 글인데 그 이메일 인박스 엔바이러먼트가 변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적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적응하고 있어. 그렇잖아. 그리고 just as가 나와 있는 문장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적응했던 것처럼 이메일 환경에서도 이메일 습관에서도 적응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인간의 변화에 대한 놀라운 적응력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 적응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명시됐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처럼 이메일 환경. 이메일 환경에서도 적응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 글 전체는 결국 뭐에 관련된 얘기입니까? 변화에 대한 인간의 적응력에 관련된 얘기일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
A로 갑니다. Today, leave keys alone. 끊어보시고 in front of the set with the remote control in their hand. 끊어보시고 자, 우리 내용으로 세모 한번 치겠습니다. 맨 앞에 today 내용으로 세모 치세요. 오늘날 얘기가 나왔습니다. A에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날 얘기가 나왔어요. today. 그 다음에 더 뜬금없는 건 뭐냐면요. 갑자기 리모컨 얘기가 나오고 아이들 얘기가 나와요. 그죠? 해석합니다. 내버려 둬 봐라. Leave kids alone. 애를 혼자 냅둬 봐라. In front of the set. 세트 앞에. 이거 TV 세트 말하는 것 같아요. 세트라는 게 기계 장비 한 세트를 의미하는 거죠. With remote control in the hand. 그들의 손에 리모컨을 주어진 채 세트 앞에 냅둬 봐봐. 리모컨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계 앞에 애들을 냅둬 봐라. And 그러면 they likely to be explosion, blood fight, and some rather provocative view of human body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노출될 텐데 폭발에 노출되고 피가 나는 싸움에 노출될 것이고 TV 같아요. 그리고 약간은 도발적인 인간 몸에 대한 뷰, 광경에 노출될 것이다. 그죠? 노출이 심한 걸로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19금. So, 그래서 what did parents do? 그래서 부모들은 뭐 했지? They adapt. 자, 밑줄 보세요. adapt. 맨 끝에 있는 거. 오늘날 아이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아이들과 TV 프로그램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애들을 냅두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이들은 폭력적인 거, 그 다음에 피가 철철 흐르는 싸움 같은 거, 19금 노출 같은 거에 19금에 노출되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했지? 적응했다고. 결국 이 얘기도 뭐예요? 부모가 적응했다예요. 자, 여러분 집중해보세요. 집중해보세요. 반복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고요. 또 중요한 건 반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적응력 A에도 부모의 놀라운 적응력 대신에 A는 부모들이 아이들이 처한 상황에서 적응력. 근데 주어진 문장은 인간이 이메일 환경에서의 적응력. 똑같은 적응력인데 상황이 바뀌었죠. 아이들과 TV 세트 그 환경에서의 부모의 적응력과 제시문에는 이메일 환경에서의 적응력. 똑같은 적응력 얘기지만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그죠?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 B번 갑니다. B번 갑니다. Think back about 30 years 되겠습니다. 자, 내용으로 밑줄 그어보세요. Think back about 30 years. 내용으로 밑줄. 이건 뭡니까? 과거 30년 정도 think back.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 한번 해보라고. 옛날로 돌아갔잖아요. 옛날로 돌아갔고 when there was only 3 or 4 network on television 끊었습니다. 내용을 밑줄 그어보세요. television. B번에는 back, 과거로 거슬러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TV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건 주목해봐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갔어요. A에 뭐 있었습니까? A에 오늘날이라는 날이 있었잖아요. 이건 오늘날 얘기잖아요. A는. 근데 back이라고 하는 건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로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순서는. 더군다나 옛날로 돌아가서 TV에 관한 얘기가 처음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게 B예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TV에 관한 얘기가 처음 등장하는 게 B라고. 해석이 뭐야?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라.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3개나 4개 정도의 네트워크만 존재했어서 TV에 채널이 몇 개 없었다는 얘기야. Back then,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parents, 부모들은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를 내버려 둘 수 있어서 in front of the set, TV 세트 앞에 without having to worry about what they see, 그들이 뭘 볼지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었다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 왜? 피가 철철하는 싸움도 할 거고, 그죠? 19금도 볼 수 있고, 폭발에도 노출되니까. 그러니까 B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죠? 비교하는 거잖아. TV 환경을 비교하는 거니까, 옛날과 오늘날의 TV 환경 비교하는 거니까, B 다음에 A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A의 마지막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놀랍게도 부모는 또 적응했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C로 갑니다. 자, 형광펜으로 내용으로 대이 밑줄. 대이 밑줄. 아니면 첫 번째 문장을 다 밑줄 칩니다. They took away the remote control. The remote. 리모트까지를 다 밑줄 긋습니다. 답 나왔죠? 그들은 리모컨을 어떻게 버려? 뺏어버린다고. 이 그래프에 누구 나와야 됩니까? 리모컨을 뺏는 그들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C. They. 그들이 누굽니까? 리모컨을 뺏어버렸다고요. 누굽니까? A에 나와 있는 부모겠죠. 어? 대명사가 보인다는 얘기는 이 대명사를 쓰도록 만드는 명사가 그 앞에 있어야 되고요. 리모컨을 뺏어버린다면 리모컨을 뺏을 수 있는 그들이 누굴까? 부모들이겠죠. 그죠? 애들이 막 TV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있으니까 뺏어버린다니까 C겠죠. 그러면 C가 마지막에 가는 거 같죠? 답이 2번이죠. 되셨죠?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13번의 내용을 절대로 만날 일은 없습니다. 근데 뭐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요거랑 똑같이 문제 푸는 건 만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문제 풀으려면 똑같이 만납니다. 자, 그래서 주목해봐야 될 만한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제시문. 제시문에서 나의 관심을 끄는 어그로가 뭐고, 제시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볼 만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처음 나오는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B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TV 얘기가 처음 나온 게 B였고요. 그리고 시간상의 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옛날 거부터 지금 거 쭉 쓰는 게 맞잖아요. 옛날 일반적으로 글을 쓰면 그렇잖아요. 옛날 거부터 해서 어제 얘기부터 해서 오늘 얘기를 쭉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얘기 나왔다? 근데 B는 옛날 얘기다? 그럼 순서상 B 다음에 A가 맞겠구나. 그리고 명시적인 단서, 눈에 보이는 단서, 대명사 같은 거 찾아내는 연습. 요 연습하는 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수능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그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BAC로 해결했습니다. C번의 마지막 부분 잠깐만 볼게요. C번의 마지막 부분 잠깐만 보시면 C번의 마지막 문장 볼래요? C번의 마지막 문장. They will continue to develop simple technique. 그들은 계속해서 단순한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That will enable them to manage ever increasing volume of irrelevant email. 맨 끝에 이메일 얘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TV 얘기로 돌아갔다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이메일 얘기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의 놀라운 적응력. 이메일에도 이렇게 적응할 거야. TV에도 이렇게 적응했잖아. 그것처럼 이메일도 이렇게 적응할 거야.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수미쌍관. 국어에 배우지 않냐 이거? 맞나 이거? 박예사 맞아 이거? 뭔지 알아? 수미쌍관? 뭔데? 앞이요. 그쵸. 처음과 마지막이 결국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잖아. 처음과 마지막, 첫 번째 제시문과 C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메일에 적응할 것이라는 얘기는 똑같이 또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씁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이렇게 수미쌍관으로 앞에 한번 써주고 마지막에 한번 써주는 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나와 있는 건 부연설입니다. 됐고요. 우리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집어넣어야 되는 건데 일단 1번 전까지 어그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So, writing. 내용 있죠? writing. 1번 나오기 전까지 해석하고 있습니다. 글 전체 핵심 소재고 어그로입니다. 이 글은 문자, 글에 관련된 글입니다. Like so many inventions. 많은 발명품처럼 came about by accident. 내용을 있죠? came about by accident. 수고 중요하죠? came about. happen의 뜻입니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came about,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by accident는 우연이라는 뜻이죠?
정리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 writing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하게 발명되었다. 다른 발명품처럼. And 그리고 this one happened. 그리고 이것은 일어났었다. On the back of an envelope. envelope의 뒤에 일반적으로 봉투 그러잖아요. 봉투. envelope는 봉투잖아요. 그죠? 봉투인데 옛날에 뭐 봉투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싸게 뭐 이렇게 나왔어요. 뭘 이렇게 둘러쌀 수 있는 도구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해석으로는 어떤 뭔가를 싸는 그냥 봉투라고 할까? 봉투의 뒷면에서 일어났다. 자, 끝났죠. 첫 번째 문장에서 이 글은 라이팅이 생기게 된 역사에 관한 글이구나. 그죠? 이 글은 라이팅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리고 봉투 뒷면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봉투 뒷면에서 해프는 일어나기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뒤에는 뭐 나오는 게 맞습니까? 라이팅이 발견하는 우연한 발견의 과정이 나오는 게 맞겠죠. 봉투 뒷면에서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거 상하하하 이거 뭐야? 영어에서 문장 쓰는 방법이야. 상하하하 뭐야? 상위 개념 쓰고 하위 개념 하위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야. 항상 상위 개념 써주고 포괄적인 거 써주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걸 밑에다가 쓴다고. 상하하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 이렇게 발명됐어요. 봉투 뒷면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발견됐고 이렇게 발견됐어요가 나오는 게 맞죠. 자, 제시문 갑니다. So 형광펜으로 세모 내용으로 그래서 그죠? 제시문에 그래서 그랬잖아. 그럼 앞에는 어떠했다? 뭐뭐 했기 때문에 원인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using a pointed stick 뾰족한 막대기를 갖고 포인트 뾰족한이야. stick 작대기 뾰족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로 they marks of clay 끊었습니다. they에다가 동그라미 이걸 앞에 they를 지칭하는 명사가 나와야 되겠네. 뾰족한 막대기로 그들은 부드러운 진흙에다가 막 표시를 했어요. 이 글은 라이팅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뾰족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진흙에다가 표시했대요. With sign 어떤 표시를 가지고 they show its content 내용물을 보여주는 사인을 가지고 내용물을 보여주는 컨텐츠는 내용물이잖아. 내용물을 보여주는 사인을 가지고 소프트 클레이에다가 표시를 했다고.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됩니까? 내용물을 표시하고 있는 사인을 가지고 표시했대잖아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이게 클레이야, 클레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 안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겉에다가 사인, 표시를 딱 했대잖아요. 이게. 그것도 뾰족한 걸로. 뾰족한, 그죠? 뾰족한 막대기로 이렇게 표시를 했대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뭐다? 글이다. 자, 읽어갑니다. 우리는 문자가 만들어진 과정에 관련된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우연한 발견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1번 뒤입니다. 막대기를 사용해서 내용을 표시했다는 게 어디 들어가면 될지 그거 신경 쓰시고요. About 6,000 years ago in Mesopotamia, 메소포타미아에서 6,000년 전 a group of people known as Sumerian까지가 주어입니다. 수메리아인으로 알려진 사람들 무리가 invented a new way 끊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발명했습니다. of keeping track of trade 무역 또는 거래를 추적하는 새로운 방법. trade, track
추적이고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trade는 교역이라는 뜻이고